어머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서연이 차갑게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간 저를 무능한 고졸년이라고 부르셨죠. 대학도 못 나온 거지 같은 년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졸업한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어머님이 부총장으로 계신 바로 그 신화대학교예요. 그것도 경제학과 수석 졸업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대학을 세운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화그룹 회장 강태준. 제 아버지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명문대 수석 졸업생이 왜 고졸 행세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3년간이나 모욕을 참아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올해 28살이고요. 결혼한 지는 3년째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야기는 결혼 전부터 시작됩니다. 신화대학교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 저는 신화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할 때는 총장상까지 받았죠. 강서연 학생 축하합니다. 4년간 4.5만점에 4.48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졸업식 날 총장님이 직접 상을 주셨어요. 단상 아래에서는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계셨죠. 서연아, 이리 봐. 아빠가 사진 찍는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이 세운 대학에서 자신의 딸이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상 위에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저는 신화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이 대학은 아버지가 30년 전에 설립한 사립대학이었습니다. 서연아,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응? 뭔데? 제가 아빠 딸이라는 거 아직은 비밀로 해주세요. 왜?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회장 딸이 아니라 강서연으로요.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네, 아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겪어보겠다고. 학벌과 배경이 없을 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볼까? 졸업 6개월 후, 저는 대학로 작은 북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실험이었죠. 학벌을 숨기고 살아보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어느 날 오후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30대 초반 남자. 김민준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니요, 전 여기서 일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 근처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의사.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사라. 학벌을 중시하는 직업이군.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요? 연세대 의대 나왔어요. 서연 씨는요? 저는 대학을 안 갔어요. 아, 그렇군요. 순간 민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역시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금방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죠. 요즘은 실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계산된 연애. 그 후로 민준 씨는 자주 카페에 왔습니다. 주 3회가 메일로 바뀌었고 카페에서의 대화는 저녁 식사로 이어졌죠. 서연 씨, 저랑 한번 사귀어 볼래요? 3개월 후
민준 씨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대학도 안 나왔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서연 씨 그 자체가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편해 보인다는 생각. 내가 우위에 설 수 있겠다는 계산.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좋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실험이었으니까요. 사귄 지 6개월 후 민준 씨가 청혼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어머니께 인사드려야겠어요.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최순희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 시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우아한 외모.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 사람이 서연 씨?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네, 어머님. 강서연입니다. 민준아, 예. 대학은 어디 나왔니? 아, 그게. 서연 씨는 대학을 안 갔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학을 안 갔다고? 네, 어머님. 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있었지만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세상에. 내가 누군지 아니?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최순희, 교육학 박사, 신화대학교 부총장. 이게 내 명함이야. 탁!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화대학교 부총장. 제 아버지 대학이네요. 제가 수석 졸업한 바로 그 대학. 하지만 겉으로는 놀란 척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대단한 정도가 아니지. 나는 평생을 교육에 바쳤어. 그런 내가 대학도 안 나온 애를 며느리로 맞이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연 씨를 사랑해서.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지금 뭐해? 직장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카페 알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업하세요. 사업? 뭐 하시는데? 무역업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신화그룹도 무역을 하니까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요즘 세상에 고졸이 어딨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작이 좋네요, 어머님. 결혼, 그리고 실험의 본격화. 시어머니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정확히는 등록만 했죠. 식은 무슨 식을 해? 고졸 며느리 데려온다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게?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 집 1층 작은 방. 민준 씨는 병원 당직이 많아서 주 4일은 집에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결혼 첫날 밤, 민준 씨가 당직으로 나간 후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는 내가 해. 아침 6시까지 일어나서 집안 전체를 닦아. 네. 못 들었어? 내가 대학 부총장이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그 전에 집안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네, 어머님. 저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가사 노동 전담 지시. 학력을 이유로 함. 이것은 저의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학벌이 없을 때 여성은 어떻게 취급받는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연구 주제가 있을까요?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첫째 날,
오전 6시 기상. 청소 2시간. 시어머니 반응 역시 고졸은 청소밖에 못해. 일주일째. 식사 준비 실패. 시어머니 대학 나온 사람들은 요리책을 이해하는데 넌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나 보네. 한 달째. 시어머니의 대학 모임 참석 강요. 교수들 앞에서 고졸 며느리로 소개됨. 모두의 동정 어린 시선. 100일째. 민준병원 동료들과의 저녁. 아내 직업 질문에 민준의 대답집에서 살림하는 중이에요. 학력은 언급하지 않음. 저는 3년간 1095일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든 모욕, 모든 차별, 모든 순간, 학벌 모욕의 일상화. 서연아, 오늘 우리 학교 교수회의 자료 좀 복사해와. 네, 어머님. USB 여기 있어. 대학 가서 행정실에 맡기면 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고졸도 복사는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네. 신화대학교. 제가 4년간 다녔던 캠퍼스. 수석 졸업을 했던 그곳. 이제 저는 부총장 며느리로서 복사를 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댁 며느님이시죠? 행정실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얼굴이 되게 익은데. 혹시 우리 학교 다니셨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얼굴이 익어 보였는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저는 급히 복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걷는데 경제학과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3층 세미나실, 제가 졸업 논문 발표를 했던 곳, 강서연 학생의 학벌 자본과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 정말 탁월합니다. 교수님들이 박수를 쳐주셨던 곳, 이제 저는 그곳을 복사를 하러 온 고졸 며느리로 지나갑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은 신화대학교 행사였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학교 창립 기념식 있어. 네, 어머님. 너도 와야 해. 안 오면 이상하게 보이잖아. 창립 기념식. 3년 전 저는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했었죠. 이제는 고졸 며느리로 구석에 서 있어야 합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 부총장님. 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며느님.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강서연? 뒤를 돌아보니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이런, 너 여기서 왜? 혹시 여기 졸업생이었어? 동기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너 우리랑 같이 졸업한 거 아니었어? 수석 졸업생 강서연. 죄송한데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급히 말을 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어느 날 밤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뭐? 나 병원에서 좀 그래. 동료들이 아내 학력 물어보면 고졸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다들 최소 대졸이거든. 그래서요? 그냥 대학 좀 다녀줄 수 없을까? 학점은행제라도. 저는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했던 거야.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절대 대학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신화대학교를 수석 졸업했으니까요. 서연아,
이번 달 생활비야. 시어머니가 봉투를 던지듯 주었습니다. 아내는 30만 원. 어머님, 이걸로 한 달을. 왜? 부족해? 대학 나온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하는데 고졸은 그것도 못하나?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몰랐죠. 우리 학교 김 교수 며느리는 연대 나왔대. 경제학과. 돈 관리도 철저하다더라. 너는 경제학이 뭔지도 모르겠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웃으면서 경제학이요? 제 전공인데요, 어머님.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견딜 수 없는 순간 결혼 2년차 가을 제 생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당직, 시어머니는 학회 참석.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100개가 넘는 생일 축하 메시지. 대학 동기들, 교수님들, 아버지 회사 임직원들. 하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아, 생일 축하한다. 언제 얼굴 좀 보자. 아버지의 메시지였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를 제대로 뵙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하지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3번째 생일. 가족에게 축하받지 못함. 학력으로 인한 소외의 극대화.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우연한 발견. 어느 날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이 열린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어요. 민준과 지수 결혼 예정. 날짜는 4년 전. 제가 민준 씨를 만나기 2개월 전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민준 씨와 한 여성. 배경은 신화대학교 캠퍼스. 뒤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화대학교 경영학과 차석 졸업. 현재 대기업 본부장. 완벽한 며느리감. 차석? 그럼 수석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의 경영학과 수석은 다른 사람이었고 전체 수석은 바로 저였습니다. 경제학과 강서연. 아이러니하네요. 시어머니가 원했던 완벽한 며느리. 알고 보니 그보다 더 우수한 며느리가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거죠. 결혼 2년 반.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어머님,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애기는 꼭 좋은 대학 보내야지. 할머니가 부총장이니까. 하지만 임신 8주차에 유산됐습니다. 아기가 안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에휴, 역시 고졸은 몸 관리도 모르나 봐. 시어머니의 말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임신 중에도 책 읽고 공부하면서 태교하는데 넌 뭐 했어? 우리 학교 교수 부인들은 다들 임신 중에도 논문 쓰던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새벽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서연아, 너 괜찮니? 유산했다며?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가 모르는 게 어딨니? 병원 의무 기록 다 확인했어. 서연아, 이제 그만해. 실험은 충분히 했잖아. 아빠, 3년이야. 3년이면 충분해. 이제 그만 들어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요. 왜?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방식으로요. 1년만 더 기다린다. 그 이상은 안 돼. 네, 아빠. 고마워요. 결혼 3년 차 봄. 시어머니의 모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학교에서 평생 교육원 만들었어. 네, 어머님. 거기 등록해. 고졸 검정고시 출신들 학위 주는 프로그램이야. 내가 부총장이니까 특별 전형으로 넣어줄게.
그래야 내가 교수들한테 얼굴 좀 들고 다니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였습니다. 비서실입니까? 저 강서연입니다. 아가씨, 신화재단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사로 정식 등재되도록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화대학교 최근 3년간 부총장 업무평가 자료 보내주세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청담동 VIP 미용실을 예약했습니다. 신화그룹 회장님 따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3년간 방치했던 머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명품 옷들. 졸업식 때 입었던 가운도 있었죠. 신화대학교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 강서연. 가운에 새겨진 문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돌아갈 시간이야. 2주 후 신화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샤넬 슈트를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신화재단 이사로 선임된 강서연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강서연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이 대학 캠퍼스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신화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신화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입니다. 오, 우리 대학이시군요. 네. 3년 전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럼 총장님과 부총장님을 아시겠네요? 네. 잘 아는 사이죠.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화대학교의 재단 인사팀이 파견됐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벽한 정장, 명품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재단 인사팀에서 나온 강서연 이사입니다. 부총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연? 안녕하세요, 부총장님.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인사팀 강서연 이사입니다. 아, 정확히는 신화대학교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이기도 하고요. 뭐, 놀라셨나요?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생각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앉으세요, 부총장님. 아니, 이제부터는 최순희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곧 부총장 자리에서 내려오실 테니까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확인차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신화대학교 졸업식 기억하시죠? 응. 그때 수석 졸업생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강서연이었지. 네,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뭐라고? 그 강서연이 너라고? 저는 졸업 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신화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총평점 4.48. 전체 수석.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부총장님, 저 기억나세요? 졸업식 날 단상에서 총장상 받을 때요. 부총장님이 직접 꽃다발을 주셨죠. 축하합니다, 강서연 학생.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라고 하시면서요. 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 봐요. 그래요, 제가 바로 그 강서연입니다. 하지만 너, 고졸이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정확히는 실험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3년간 제가 기록한 겁니다. 1095일의 관찰 일지예요. 화면을 켰습니다. 시어머니, 학력 이후로 며느리에게 청소 전담 지시. 고졸은 책을 읽어도 이해 못한다는 발언. 대학 행사에서 고졸 며느리로 소개하며 창피해함. 경제학이 뭔지도 모르겠지? 라는 발언. 참고로 저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이랬냐고요? 연구 주제 때문이에요.
연구 주제? 네. 학벌 자본과 가부장적 가족 구조 내 여성 차별의 상관관계. 제 석사 논문 주제예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합격 통지서. 이번 학기에 입학합니다. 세상에. 3년간의 참여 관찰을 마쳤으니 이제 논문을 쓸 차례죠.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 이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최순희 부총장의 업무 평가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학생 만족도 하위 25%, 학벌 차별 민원 다수, 교수 익명 설문 결과 부정적 평가 68%,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족을 3년간 학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연아, 이제 서연이 아니라 이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주 후 이사회에서 부총장 재임용 여부를 심의합니다. 그 자리 지키시려면 준비 잘하세요. 같은 날 저녁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 증명서와 석사과정 합격 통지를 내밀었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민준 씨, 저 신화대학교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이에요. 뭐? 그리고 신화그룹 회장 딸이고요. 지금은 재단 이사예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숨긴 거야? 궁금했어요. 학벌과 배경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알았죠.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했던 거라는 거요. 미안해, 서연아. 미안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혼 서류 준비해 두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제 도장은 찍혀 있어요. 당신 것만 찍으면 돼요. 2주 후 신화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신화대학교 부총장 최순희 재임용 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최순희 부총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먼저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부총장님이 학벌로 학생을 차별한다. 67%, 엘리트 의식이 지나치다 71%,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64%,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수 익명 평가입니다. 지방대 출신 교수를 무시한다 58%, 명문대 출신만 우대한다 62%. 이게 사실입니까, 부총장님?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준이 높은 것뿐입니다. 기준이 높은 게 아니라 편견이 강한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간 기록한 1095일의 관찰 일지입니다. 화면에 제 기록이 떴습니다. 고졸은 경제학이 뭔지도 모르겠지? 최순희 부총장 발언.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경제학 전공 수석 졸업생입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게 요리책도 이해 못해? 저는 이 대학에서 4년간 4.48학점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학교 교수 며느리는 연대 나왔대. 너는? 저는 이 학교 전체 수석 졸업생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총장님, 3년간 당신은 당신이 원하던 완벽한 며느리와 살았습니다. 신화대학교 수석 졸업생, 서울대 석사과정 합격자, 재단이사. 하지만 당신은 그걸 몰랐죠. 왜냐하면 학벌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최순희 부총장 재임용건 찬성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최순희 부총장님은 이번 학기로 퇴임 처리됩니다. 회의 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고생했다. 아빠, 저 너무 심했나요? 아니, 내가 한 건 교육이야. 교육이요? 응.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가르쳐 준 거지.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야간 대학 나왔어. 그래서 이 대학을 만든 거야. 학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대학을 만들고 싶었거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학의 부총장이 학벌로 사람을 차별했지. 이제는 바뀔 거예요, 아빠. 그래, 내가 바꿀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서연아,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복수가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교육자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계셨어요. 뭘?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수석 졸업생이라고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신화그룹 외동딸이라고 했으면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극진히 모셨겠죠. 자랑했겠죠. 그게 문제예요. 사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어머님의 태도만 180도 바뀌는 거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 신화재단에서 학벌 차별 없는 교육센터를 만듭니다. 거기서 1년간 봉사하세요. 그럼 1년 후 어머님이 진짜로 변했다고 판단되면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1년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아니, 부총장님. 편하게 서연이라고 부르세요. 최 선생님. 오늘 고졸 검정고시 출신 학생을 상담했어. 그 학생이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라. 잘하셨어요.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미안해, 서연아. 민준 씨도 달라졌습니다. 서연아, 나 의료봉사 다녀왔어. 학력 없어도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다행이네요. 신화대학교 새 부총장. 그리고 저는 신화대학교의 새 부총장이 됐습니다. 28세 최연소 부총장. 여러분, 저는 이 대학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대강당의 학생들이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3년간 고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학벌 차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제 이 대학은 진짜로 사람을 보는 대학이 될 겁니다.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는 대학. 학벌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을 보는 대학.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경제학과 건물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졸업했던 그곳. 3년간 고졸로 살았던 시간. 이제 다시 강서연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오늘 첫 출근 어땠니? 좋았어요, 아빠.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대견하다. 아빠 딸.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년은 길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교육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